2026년 5월 18일, 평온하던 수원지방법원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에 1억 원. 당신들 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 고집한다면 매일 1억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철퇴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의 끔찍함을 직감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조차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은 노동자의 권리만큼이나 기업이 살아남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직접 뼈있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무총리 역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제발 멈춰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죠. 정부와 법원, 그리고 국가 전체가 동시에 붉은 경고등을 켜며 그들을 말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거리에 모인 5만 명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경고를 그저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법원이 내린 엄중한 결정문에서 오직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단어 몇 개만 교묘하게 뽑아내어 멋대로 해석했죠. 그러고는 법원의 뜻은 존중하지만 파업은 원래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오만한 입장문 한 장을 세상에 던져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오만한 착각 하나를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속으로 이런 헛된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회사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갑자기 일주일쯤 아파서 출근을 안 하면 우리 부서 전체가 마비되고 상사는 쩔쩔매며 나를 찾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끔찍한 진실을 뼛속 깊이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주인공들을 매일 생계를 걱정하며 핍박받는 불쌍한 노동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무려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부서의 사람들은 작년 한 해에만 개인당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챙겨갔죠. 갓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 12명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을 단 한 번의 보너스로 쓸어 담는 진짜 귀족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회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5%를 앞으로 회사가 망하든 말든 영원히 자신들의 통장에 자동이체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현상을 소유 효과와 결합된 지독한 눈먼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쥐게 되면 절대로 자기보다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는 잔인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의 지갑을 어떻게 찢어서 내 주머니를 채울 것인가에만 눈이 멀어버리죠. 이 오만한 사람들의 요구는 마치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집을 짓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그 얼음집 안에서 누워 쉴 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시원하겠죠.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태양은 이미 머리 위로 떠올랐고 그 무자비한 열기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얼음바닥을 서서히 녹여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장에 모여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식시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회사를 아예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한다. 자신들의 통장 잔고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에게 매달 엄청난 월급을 주는 그 거대한 기업의 심장에 칼을 꽂아버리겠다고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협박한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짜릿한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헛된 권력의 환상에 취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시간. 이들의 붉은 시선이 닿지 않는 아주 고요한 곳, 평택 캠퍼스의 차가운 임원실에서는 한 장의 두꺼운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회사의 운명을 바꿀 아주 묵직한 결제 도장이 소리 없이 찍혔죠.
그것은 5만 명의 목줄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회사에서 그들의 흔적 자체를 지워버릴 가장 차갑고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스스로를 영원히 대체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거만한 확신은 과연 자본의 서늘한 칼날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연대는 이익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유지되는 아주 얄팍한 유리성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대한 철옹성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지며 무너지고 있었죠. 수원 사업장에서 가전제품을 만드는 평범한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무리에서 빠져나와 자신들이 입고 있던 붉은 조끼를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동료를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수원 사람들의 연봉은 평택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귀족들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작년에만 5억 원의 보너스를 챙겨간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왜 길거리에 나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영업이익의 15%를 떼어내어 공평하게 나누자는 그 아름다운 구호는 결국 반도체 부서 사람들이 그 돈의 대부분을 독식하겠다는 아주 뻔뻔한 사기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내 월급이 깎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보다 3배나 부자인 사람의 외제차 할부금을 내주기 위해 투쟁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공동의 이익을 외치는 숭고한 자리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장의 열기 속에서 목청껏 구호를 외칠 때 혹시 단 한 번이라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진정으로 나와 내 가족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무리의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교활한 포식자들의 배를 더 불려주기 위해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고기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날카로운 진실을 깨닫는 순간 5만 명의 모래성은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다가오는 진짜 끔찍한 재앙은 내부의 분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아주 거대하고 무자비한 짐승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은 바로 300만 명에 달하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바로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곧 위험을 감수한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피같은 배당금이자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직원들이 그 돈의 15%를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통장으로 빼돌리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일 모레 은퇴를 앞두고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을 이 회사 주식에 묻어둔 노인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년에 수억 원을 받는 귀족 직원들이 내 노후 자금을 훔쳐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꼴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종목 토론방과 주식 커뮤니티는 단 며칠 만에 화라산처럼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성과급은 너희들의 전리품이 아니라 주주들의 정당한 재산이라며 소송을 걸고 경영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더 끔찍한 일은 바다 건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계산기로 무장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미쳐버린 상황을 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버리며 한국 시장을 탈출해버렸죠. 국가의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며 외환위기 시절처럼 곤두박질 쳤고 회사의 심장부는 당장이라도 멈춰 설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 완벽한 지옥의 한가운데서 과연 누가 진짜 칼자루를 쥐고 비웃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주 솔직해져 볼까요?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들이 단체로 여러분의 목을 조르며 핵심 이익의 15%를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회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든 말든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타협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전부 쫓아낼 방법을 찾으시겠어요? 만약 무릎을 꿇고 협상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순진한 월급쟁이의 마인드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전부 쫓아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본주의의 잔인하고도 차가운 진짜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분들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자본가들이 단 한마디의 욕설이나 폭력 없이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흔적도 없이 해고해버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가장 차가운 포식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업이 절정에 달하고 환율이 치솟던 그 지옥 같은 순간에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삼성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외국인 큰손들은 며칠 뒤 조용히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했죠. 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교활한 글로벌 자본가들은 불타오르는 집 안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밀어 넣었을까요? 그들은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노동자들의 입을 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장부에 조용히 찍혀있는 자본적 지출 데이터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 즉 회사가 미래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투자 내역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사람을 더 뽑겠다는 계획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최고 경영진은 거리에 나선 노조와 입씨름을 하는 대신 아주 조용히 막대한 액수의 수표에 사인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사들인 것은 파업을 하지도 월급을 올려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는 최첨단 기계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평택 P4, P5 라인의 무인화 일정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무려 2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그 서늘한 결제 서류가 바로 글로벌 자본이 본 진짜 호재였던 겁니다. 노조가 18일 동안 파업을 하며 회사의 목을 조른 사건은 경영진에게 인간을 영원히 공장에서 쫓아내버릴 가장 완벽하고 정당한 명분을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자본이 준비한 인간 삭제의 세 가지 무기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합니다. 첫째,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여 기계 스스로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둘째, 방진복을 입고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직접 손으로 무거운 부품을 나르던 인간의 물리적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할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셋째, 인간 관리자의 스케줄 지시나 감독 없이도 스스로 공장의 가동과 인력 배치를 결정하는 에이전틱 AI 시스템입니다. 기계에 지치지 않는 두뇌와 기계의 강철 손발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수만 명의 인간들이 오만하게 버티고 서 있던 그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자, 이제 처음에 던졌던 뼈아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조는 공장 라인을 멈춰 세워서 회사를 굴복시키겠다고 핏대를 세우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거대한 공장 안에는 애초에 인간이 들어갈 공간조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매일 1억 원의 벌금을 비웃으며 코스피를 무너뜨리겠다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이제 당신들의 목에 낡은 훈장처럼 걸려있던 사원증으로는 공장의 정문조차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나도 특별하고 절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그 거만한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앉아있던 푹신한 의자의 다리를 톱으로 썰어버린 겁니다. 2028년, 완전한 무인화가 완성된 평택반도체 공장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거대한 공장 내부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서늘할 것입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주먹을 휘두르며 고함을 치는 사람들도, 영업이익의 15%를 당장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귀족 노동자들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밀한 로봇 관절이 움직이는 미세한 모터 소리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계들의 차가운 불빛만이 공장의 어둠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5만 명의 인간이 뭉쳐서 만들어낸 그 뜨거운 분노와 맹렬한 저항은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로봇들의 무심한 침묵 앞에서 완벽하게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결말은 비단 삼성이라는 한 거대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차, 포스코, 기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거대한 제조업 자본가들은 마쿠에서 이 차가운 계산기를 똑같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자가 뻔뻔하게 요구하는 목과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으키는 파업의 위험 비용이 최첨단 로봇 시스템을 사들이는 유지 비용을 단 1원이라도 넘어가는 바로 그 임계점. 그 선을 넘는 순간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은 절대로 인간과 구차하게 타협하거나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련 없이 장부에서 인간이라는 항목의 줄을 그어 지워버리고 거대한 기계의 전원 버튼을 조용히 누를 뿐입니다. 법원의 판사도 막지 못했고 국가원수의 엄중한 경고도 소용없었으며 300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분노조차 멈추지 못했던 그들의 미친 폭주. 결국 그들의 오만한 질주를 영원히 멈춰 세운 것은 자본가의 억압적인 몽둥이가 아니라 바로 노조 스스로의 뼛속 깊은 탐욕과 멍청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멈춰 세우고자 했던 것은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톱니바퀴였지만 정작 영원히 멈춰버린 것은 자신들의 따뜻한 밥줄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오만한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정직하고도 소름 끼치는 복수입니다. 오늘 이 차갑고도 묵직한 진실을 뼈아프게 마주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회사에서 당신의 이름표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대체 불가능한 귀중한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기계로 갈아치워야 할 골치 아픈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이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솔직한 답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머릿속에 품고 있는 안일한 경제적 환상을 무참히 깨부수고 뼈시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뺨을 세차게 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기계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이 잔인한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감사합니다.